오늘도 마켓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오랜만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멈춘 채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만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 S&P 500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5거래 연속으로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이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지수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외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한 줄 헤드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빅테크 실적을 주목하면서 어느 정도의 보합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중에 하나인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부분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됐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지금 중요한 건 관세와 관련된 입장 발표가 되겠죠. 베센트 장관의 입장 간밤에 나왔는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보다 5배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베센트 장관의 입장이었고요. 다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또렷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시장은 계속해서 그들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나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본인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짜뉴스다라는 내용의 글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대 지지율이 나온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해당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여론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불편하게 하는 모습으로 기울어지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취임 100일 특별 행정명령이 또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지는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에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브라질에서 함께 모여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한 강화의 내용이 외신 헤드라인을 통해서 다수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7월에 다시 한번 브릭스 협의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모임 때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지도 시장에는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휴전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전승절을 맞아서 휴전 선언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음 달 8일부터 10일 동안 진행한다라고 하거든요.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서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일단 휴전과 관련돼서 소식이 전해진 만큼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종목과 관련된 이슈들도 간략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드렸던 내용이었죠. 화웨이 칩 이슈로 인해서 역시나 오늘 엔비디아 주가 흔들렸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게 바로 엔비디아였고요.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고성능의 AI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소식에 오늘 엔비디아 주가 2% 정도 하락됐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IBM이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발표의 소식입니다. 이 고성능 기술이라던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대규모로 투자 단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IBM도 함께 발을 맞추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AI라던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고성능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해당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키워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의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실적 평가와 가이던스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이 6%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관세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AI에 대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큰 리스크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저평가돼 있는 메가캡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추후 머스너 5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간밤 목표 주가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3월 모델 Y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정보 소식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본 내용인데 해당 이슈도 머스노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간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전해드렸던 라마 컨퍼런스와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 안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화 연결 통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혼조된 분위기가 이어지긴 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정명령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서 보합권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난주 상승에 따른 차익 시전 매물이 출현되며 하락했지만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 S&P 500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항구의 컨테이너 물량 둔화, 일부 소비재 가격 급등, 그리고 제조업 지표 급락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특히 댈러스연은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며 경기 불안이 심화됐습니다.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긴장 완화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GDP 성장률, 고용 보고서 등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160개 이상의 대형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관망 심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거래량은 평소 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국채 시장에서는 미 재무부의 대규모 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이슈로 실제 공급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종목들 선정을 해보자면 어떤 부분들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뉴욕 증시는 변동성 확대 속에서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는 직접 판매 제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0.3% 상승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엔비디아는 화웨이 차세대 칩 이슈로 하락했지만 장중 낙폭을 줄였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행사 기대감이 2%대 상승하며 선방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주요 대형 기술주는 혼조를 보였는데요. 아마존은 관세 부담 우려로 하락, 애플은 AI 관련 외에도 안전자산 선호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방산, 소프트웨어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보잉은 사우디 항공기 납품 기대감에 2%대 상승했고 팔란티어, 오라클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소 관련 프로그 파워는 사채 발행 계약 체결 소식에 25% 급등했고요. 이 통신주와 소비재도 방어주 성격을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중국 전기차 업종에서는 미오가 신차 기대감이 6% 넘게 급등한 반면에 핀도더는 관세 부담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이 제약 바이오주와 방어주 섹터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고 금일 달러 약세 영향으로 금은 달러에서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부터 엔비디아까지 다양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늘 한국 증시는 글로벌 관세 완화 기대감 속에서도 제한적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코스피는 2,548포인트로 소폭 강보한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1.4% 넘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로 전환된 점은 다소 좀 부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전일 그 뉴욕 증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미국 국채금리 하락이 또 된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 심리를 다소 국내 증시에 그 긍정적인 지지가 있겠지만은 이 대형 기술주 실적을 앞둔 이 불확실성과 외국인 매도세는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코스피 2,520포인트 부분을 하방 지지선으로 삼아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전략은 이 종목별 차별화 대응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 방산, 원전, 보안 등 정책 수혜 섹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지속하고요. 방어주인 통신, 식품, 리테일 업종 중심의 저변동성 대응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변동성 속에서 정책주, 방어주 중심 대응이 필요하고요. 이 코스피 2,520선 지지 여부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방어주나 정책주의 강세 예상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증시 그동안의 상승 약간은 숨고르기에 오늘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요 종목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주요 기술주와 또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를 필두로 주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간밤에 다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5% 상승하며 주가 마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화웨이가 새로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건데요. 화웨이가 공개한 에센드 910B 칩은 엔비디아의 대표 AI 칩인 H100보다 성능이 우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AI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이에 대응해 중국 시장 전용으로 설계한 H20 가속기의 판매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H20은 라이선스 요건을 맞추면서도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품인데요. 앞으로 이 가속기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함께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간밤 테슬라 주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테슬라 주가는 하락세도 보이면서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테슬라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도지 활동을 줄이고 테슬라 본사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테슬라는 최근 캐나다 웹사이트에 차량 가격 인상 공지를 올렸는데요. 이는 미국산 차량에 대한 캐나다의 신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 차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테슬라는 이에 대응해 관세 전 가격으로 재고 차량을 만나보세요라는 문구를 사이트에 띄우며 관세 인상 전에 소비자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IBM입니다. IBM은 월요일 미국 내에서 양자 컴퓨터를 직접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 1.61% 상승했습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IBM은 앞으로 5년간 미국에 1,500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300억 달러 이상은 메인프레임 시스템과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IBM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미국 현지에서 설계부터 구축까지 직접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주요 기술주를 다음으로 간밤에 이슈 있었던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도미노 피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근소하게 밑돌았습니다. 또 동일 매장 대비 매출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0.63%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 플러그파워입니다. 플러그파워는 수소연료 전지 전문 기업인데요. 요크빌 어드바이저스와 5억 달러 규모의 대출 확보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무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했는데요. 여기에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주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5.68% 상승하며 주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스트래티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는 월요일에 15,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을 앞으로 계속 투자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0.15%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보잉과 또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그리고 에어버스의 인수 소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잉은 과거에 분사했던 공급업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다시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스피릿이 보유한 해외 생산시설 일부는 에어버스가 넘겨받고 또 보잉은 미국 내 핵심 사업만 골라서 인수하는 구조가 마련된 건데요. 에어버스는 이 자산을 넘겨받는 대가로 약 4억 3,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주가는 2.61%, 에어버스 주가는 2.65% 상승하면서 양쪽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보잉이 복잡했던 공급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국 내 생산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보잉 주가 역시 2.44%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번 거래를 통해 스피릿과 에어버스 모두 각자의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제 투자 의견을 강화했던 다음으로는 이제 제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라이릴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HSBC 애널리스트들은 일라이릴리의 주가에 대한 낙관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가에서 감량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릴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하면서 주가 0.82%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보겠습니다. 네, 자사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리노자이픽이 이후에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면서 주가 간밤에 1.36%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 노바백스 보겠습니다. FDA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추가 임상시험을 요청한 것에 빠르고 긍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노바백스는 또 여기에 더해서 시판 후에 조사하는 절차가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0.52%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밤에 투자 의견을 조정했던 기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니오가 앞으로 30일 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촉매자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니오의 신차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정해지면서 니오를 포함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 모두 5%대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홈피트니스 기업 펠로톤 보겠습니다. 트루이스트는 펠로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회사가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을 정리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펀더멘털 역시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4.93%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그레시브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프로그레시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주요 배경에는 최근 주가 하락과 3월 실적 호조 덕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 1.72%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관련된 기업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 노우 5로 이어지겠습니다.